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말 농장 복분자 관리하기 위해서 잠깐 밭에 나왔는데요. 예,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예, 복분자 농장. 이제 오늘 이렇게 제초 매트 바닥에 있던 거 이렇게 제초 매트 지금 걷고 있는데요. 제가 복분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제 그러니까 밭 바로 옆에 있는 논입니다. 제 논은 아니고요. 지금 요즘 벼가 빠른 집은 벌써 꽃이 다 핀 곳도 있고 지금 요즘 이렇게 한참 꽃이 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벼꽃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요즘같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약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즉 농약 살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꽃이 피고 있으면 이걸 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 바 있는데, 벼의 그 수량이 감소하는 요인, 제가 한 5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뭐 물 관리, 병해충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꽃이 지금 여기 벽꽃이 피고 있습니다. 벽꽃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꽃인데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꽃은 이제 암술 수술 보통 그렇게 해가죠. 여기 보이는 꽃은 수술입니다. 수술, 즉 수꽃이라 수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꽃은 그냥 봐서는 안 보입니다. 왜? 암꽃은 우리가 말하는 왕겨라 하죠. 그 벽껍질, 예, 쌀, 우리가 먹는 흔히 말하는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 요 껍질 속에 암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수꽃이다. 수꽃. 예, 수꽃인데, 배는 수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수꽃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암꽃을 건드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먼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꽃이 나왔을 때는 요 벼 안쪽에서 다 사실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다 떨어져도. 왜? 안에 벌써 수정을 다 시키고 나왔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 벌써 수정을 다 시켰다. 수정을. 그걸 이제 그것을 전문 용어로 문이 열리기 전에 개폐, 보통 그런 말 하죠. 열리는 걸 열리고 닫는 걸 개폐라고 하는데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수정이 된다고 해서 폐화 수정을 봐요. 폐화 수정, 전문 용어로. 벼는 이렇게 폐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자가 수분을 합니다. 타가 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꽃술이 많이 보여서 옆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가 수분을 한다. 거의 99.9%는 자가 수분입니다. 뭐 모든 건 100%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냥 99.9% 가능한데, 거의 100% 자가 수분을 한다. 이 꽃이, 수꽃이 보인다고 이게 다 수정을 위한 그런 꽃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이 폈을 때 농약 살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답이 나왔죠. 살포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아주 뜨거운 시간은 피해 달라. 왜? 식물 생략상으로 어쩌다 그 꽃이 필 때도 폭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더울 때가. 요즘은 이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벌써 올해는 가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마 전선도 곧 끝나고 해서 거의 이제 뭐 꼭 가을이 빨리 오는데, 선선하게 아주 뜨거운 시간은 좀 피해 달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꽃이 피고 할 때는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한 4시 사이는 피해 달라. 왜? 식물 생략적으로 이런 잎에 약을 칠 때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때 좀 생략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달라.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다고 해서 약을 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왜? 꽃이 나오면서 벌써 안에 있는 암술머리를 건드려서 수정이 다 되었다. 이제 흔히 보통 이제 그 꽃 필 때 비가 오면 이제 요 이삭 숫자죠. 그러니까 가는 수라고 합니다. 즉 망한다, 이제 흉년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흔히 어른들 하실 말씀은 그 꽃 필 때 비가 오면 가는 수다. 뭐 즉 그 풍작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꽃 필 때 비가 오면요, 이 수정이 안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량 부족으로 이 이삭이 쭉쭉 뻗으면서 이게 충실도가 얼마큼 생기느냐 그 차이인데, 또 비가 오면 그 도일병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는수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일조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배의 수량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이제 이게 그 모신기를 하면 분할을 하거든요. 그 이제 유효분할, 무효분을 하는데, 이제 유효분할 때 이제 분할이 적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5월 한 20일쯤, 너무 늦게 심어도 분할이 적게 되거든요. 5월 한 20일쯤 좀 건전한 모를 좀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 도복이 돼도 이 그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질이 과하다, 도복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뭐 도복 경감제로 예를 들어서 뭐 규산을 연면시비 한다든지 또 그런 방법들이 있다. 셋째,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목돌병, 배 수량 감소의 가장 그 주된 요인은 목돌병입니다. 목돌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입도일병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목돌병이 온다. 입돌병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목돌병이 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년에 만약 약을 한 번 친다면 언제 치는 것이 좋을까? 그때는 이삭이 한두 개씩 패기 시작할 때, 즉 출수 직전에 약을 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목돌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충으로 먹노린제, 그리고 또 뭐 홍명나방, 벼멸구, 종류가 있던 도열병, 그리고 문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놈 같은 경우는 그 비료가 좀 과했는지 분할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문구병이 많았습니다. 이 하단부에 저 입집무늬 마른병입니다. 요 벼 줄기를 감싸고 있는 요 입집이 이렇게 마른 현상을 그 입집무늬 마른병, 다른 말로 줄여서 흔히 문고병 그렇게 해갑니다. 문고병, 이게 이제 문고병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벼의 수량 감소 요인으로 넷째,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후적인 문제입니다. 뭐 긴 장마는 그 물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뭐 벼 같은 경우는 그 논에 논물이 있어도 잘 자란 거기 때문에 물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일조량이 부족하다. 예, 적산 온도, 그리고 누적 일조 시간,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벼는 그 일조량이 부족해도 수량이 감소된다. 또 아주 진짜 심한 가뭄, 벼는 물이 필요한 작물인데요, 너무 가물나도 안 된다, 가물어도. 그리고 좋은 전에 또 이야기했죠. 5번째, 이 무효분할이 너무 과다 해가지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문고병이 생긴다. 이것도 일종의 수량 감소연입니다. 하단부에 병이 들었다, 수량 감소연이다. 또 무효분할이 과다 하면 필요 없는 흙가지거든요. 무효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흙가지입니다. 흙가지. 참새끼냐 흙새끼냐, 즉 이렇게 이삭이 올라오는 줄기를 키우느냐, 이삭이 올라오지 못하는 줄기를 키우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래 보시면 지금 이런 거는 억지로 지금 옆에 이제 분할되는 것 중에 이제 막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삭도 작거든요. 어떤 건 보면 이삭을 못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헛새끼라고 합니다. 헛새끼. 그래서 무효분할이 너무 과다하다. 즉 비료분이 가해가지고 계속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효분할을 그 막는 방법, 이항후 40일 해서 45일 됐을 때 중간 물떼기를 해라. 중간 물떼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그 영상을 올리니까, 그러면 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풀 관리는 그 이항 전에, 즉 로타리 할 때, 논 장만할 때 그
이제 그 이항전 제초제 물 보통 그 물로 많이 합니다. 그 유제 아니면 그 말간 유탁제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런 걸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이항 후 15일쯤 중기 제초제 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간 물떡이 있는데도 또 뭐가 피가 올라든지 뭐 올라온다 그러면 후기 제초제 뭐 살초 대첩이나 벤타존 뭐 이런 걸 사용하면 된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 5가지 제가 감소연 설명드리면서 그 대처 방법도 바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 다 반대로 말하면 증가연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요. 그 이제 다음으로 지금부터 물 관리 지난번 제가 한번 그 배 생육 기간 동안 물 관리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그 출수기 때는 사실 한 3 내지 4cm 정도로 물이 좀 많은 것이 좋다. 지금 여기 물이 없는 상태지만 마른 것은 아닙니다. 육안상으로 물이 안 보일 뿐이지 뿌리는 지금 물을 충분히 먹고 있다. 왜? 바닥이 젖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바짝 마르지 않고 이렇게 젖은 상태는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있다고. 지금 최근에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물꼬를 털어놔가지고 물을 빼놓은 상태인데요. 요 시기에는 3cm에서 한 4cm 정도 물이 있는 것이 좋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꽃물, 꽃 필 때는 물이 필요하다. 꽃물. 그렇게 배웠습니다. 즉 출수 15일 전부터 출수 후 한 10일까지는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게 꽃물입니다. 꽃물. 꽃 필 때 물이 필요하다. 꽃물. 그리고 이제 요 꽃이 이제 지고 나면 이제 서서히 등숙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끝이 굽어지면서 여기 이제 등숙이 되고 이 끝은 다 잘 익어요. 문제는 요 이제 휘는 요 부분이 얼만큼 잘 익느냐 안 익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숙이 많이 되네 덜 되네 따라서 수량이 또 많이 늘고 줄고 하는데요. 요 등숙기 때는 물을 이렇게 뺐다가 됐다가 하는 것이 좋다. 즉 그거를 걸러대기라고 합니다. 물 걸러대기. 어떻게 하느냐? 3일은 물을 대놓고 2일은 빼라. 근데 그게 물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물을 너무 마르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이렇게 촉촉할 정도로 땅이 촉촉할 정도로 하면 됐다가 또 어느 정도 뺐다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주로 물은 언제 다 빼느냐? 이렇게 이삭이 이제 지금 팼잖아요. 이삭이 다 팼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 한 30일에서 35일 그때 되면 이제 거의 등숙이 됩니다. 그때는 물을 완전히 뺀다. 그래서 낙수, 물을 뺀다고 해서 낙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항 후 한 40일쯤 그때 빼는 것은 중간 낙수. 그리고 그 이삭이 팬 후 한 35일에서 그 전후 됐을 때는 낙수. 이때 이제 물을 완전히 빼야지 품질도 양호해지고 또 나중에 수확할 때 그 논이 좀 마른 상태면 아무래도 수확 작업이 좀 용이합니다. 수확 작업이 쉽습니다. 콤바인도 잘 들어가고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집을 재활용할 때도 물을 말린 상태에서 이제 수확을 했을 경우는 또 집도 특히 소 먹이신 분들은 또 좀 더 깨끗한 집을 먹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이후에 병해충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멸구인데 요즘은 이제 그 드론이 나오면서 다들 방제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벼멸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약을 치니까 벼멸구는 한 마리가 정식해서 한 자리에 폭탄 떨어진 것처럼 생기는데 요즘은 약들이 좋고 중간중간 이제 드론 방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뭐 혹시 돌발병해충으로 홍명나방이 생긴다. 참고로 홍명나방은 이렇게 잎을 가로 세로 쓰면 이렇게 세로로 말아가지고 안에 중력 부위가 하얘지는데 벼가 잎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중간이 하얗다. 그러면 그거는 홍명나방의 피해입니다. 홍명나방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꽃이 폈을 때, 꽃이 피고 있을 때 약을 치면 되나 안 되나 쳐도 됩니다. 결론은 혹시 그 주변에
이제 아마 요 시기 되면 아마 드론으로 공동 방제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보통 본인들이 농사를 질 때는 이렇게 꽃피면 사실 약치기 싫거든요. 겁이 나서. 그런데 쳐도 된다. 약을 방제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공동 방제할 때 드론으로 아니면 무인 헬기로 이제 방제를 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시기에 방제를 해야지 이제 그 이삭돌병은 꽃피기 직전부터 방제가 되었고요. 그 목돌병을 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부위에 생기면 목돌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지경 요런 데 생기면 이걸 가지돌병이라고 합니다. 가지돌병. 그리고 요 알갱이 요런 데 생기면 요거를 그 이삭 숫자 그게 그 수수돌병이라고 합니다. 즉 알돌병, 수수돌병. 그래 말하기 때문에 보통 이삭이 이렇게 패인 후 보통 10에서 15일 사이 그때 지금 이렇게 한참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이때 방제해 주는 게 참 좋다. 이게 이때 방제가 늦어져 버리면요. 아, 여기다 하나 보이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꽃 피었을 때 방제해 주면 그때는 그 왜 이때 약을 치냐 하지 말고 차라리 땡큐,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막아준다. 특히 그 깐부기병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깐부기병, 이상 누룩병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다 폈다 그러면 약을 치는 것이 좋다. 흔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잠매기 받는다 하죠. 이렇게 살짝 숙일 때 이럴 때 보통 약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폈을 때와 끝이 약간 이제 굳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약을 치면 좋다. 그러면 그 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이럴 때 도복 우려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규산 같은 것, 규산 성분이 섞이는 그런 영양제, 뭐 액토신 같은 거 있죠. 액토신 좀 비싸지만은 그만큼 훨씬 수량이 증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잎이 꽃이 다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꽃이 패기 전에 나오면서 암술머리를 수술이 건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폐화수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벼 이야기 제가 잠깐 밭에 나왔다가 옆에 논을 보면서 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벼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꽃이 펼 때도 꽃이 폈을 때도 약을 살포해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럴 때 약을 살포하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오늘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